혹시 몇 시쯤 부대로 복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53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2시 53분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까? 22시 53분 경입니다. 네. 7항 생략하고 7-1항 묻겠습니다. 증인 22시 53분경 부대로 복귀하신 이후에 수도권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진입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보고를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22시 53분 경에 사무실 도착하고 나서 저희 공역 통제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진입 허가 신청의 접수 시각은 기억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고 차후에 확인했을 때 시간은 인지하였습니다. 그게 몇 시입니까? 22시 49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이 부대로 복귀하기 이전에 이미 접수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8항 생략하겠습니다. 9항 묻겠습니다. 당시 누가 어떤 경위로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진입 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인가요? 제가 직접 접수를 받지 않아서 누가 어떠한 경위로에 대한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보고받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602 항공대대에서 비행 신청을 하였다라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목적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어떠한 목적으로 비행하겠다라는 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602 항공대대라 함은 특전사 소속의 602 항공대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602 항공대대가 특전사 이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었고 그 차후에 알았습니다. 저희는 항공대대가 어딘지만 알고 있습니다. 네. 9-1항입니다. 통상적으로 긴급 비행 접수 시에 소속, 기종, 항공기 대수, 비행 경로 및 목적을 밝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그러면 602 항공대대 측에서 긴급 비행 접수에 필요한 소속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던가요? 602 항공대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과 그리고 대수 그리고 경로도 구체적인 경로보다는 여의도로 간다라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대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아서 목적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인지하였습니다. 소속과 기종, 그 다음에 항공기 대수, 그 다음에 여의도로 간다라는 것까지는 밝혔지만 왜 가는지에 대한 비행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항입니다. 증인은 첫 번째 긴급 비행 신청을 보고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22시 53분경 부대 도착 이후에 비행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관련 사실을 상급자인 작전처장과 참모장에게 보고드렸습니다. 증인께서 수방사 작전처장과 수방사 참모장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작전 지원 제가 있는 사무실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두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 대면에서 직접 보고를 드리셨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작전처장과 참모장은 증인의 보고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비행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승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10-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1항입니다. 결국 첫 번째 접수된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긴급 비행 신청은 승인이 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승인이 되면 어떤 코드가 나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역 내에 비행을 하는 비행들에 대해서 식별하기 위해 식별 코드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식별 코드라는 것이 나가기 전에는 이륙은 할 수 있습니까? 항공기가? 항공기 이륙 관련해서는 수방사에서 관할하는 공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부는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륙 자체는 해당 부대의 자체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 다음에 비행 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제 코드가 있어야 이제 진출입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륙할 때는 이륙한 곳에 대한 통제는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받고
저희는 이륙한 항공기가 수방사 공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602 항공대대장 그 김수철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22시 54분경에 수방사로부터 그 식별 코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나중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런 사실은 있지만 증인께서 인지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 증인은 12항입니다. 602 항공대대로부터 두 번째 그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그 허가 승인 신청을 받았죠.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공역 통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았다라고 하긴 전달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하로부터 이제 보고를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고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두 번째 승인 신청 시각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22시 54분경에 전화가 온 걸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럼 그 두 번째 긴급 비행 신청 당시에도 소속, 기종, 항공기수, 비행 경로, 목적을 밝히던가요? 두 번째 비행 신청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비행 경로를 바로 여의도로 바로 가면 안 되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행 목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을 불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첫 번째 신청 당시에 뭐 그 소속이나 항공기 대수나 뭐 경로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의도로 가는 것을 승인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 비행 경로를 바로 직항해서 가겠다라는 목적으로 신청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불허한다는 내용을 저희 공역 통제관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4항에서 15항은 좀 변경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보고를 받고 역시 첫 번째 그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장과 작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그들로부터 비행 목적이 불분명하다 하니 승인하지 말아라 라는 지시를 받고 불승인 지시를 전달하였던 것이 맞습니까? 22시 53분경에 제가 들어와서 비행을 확인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22시 54분경에 전화가 왔을 때는 작전처장과 소방과 작전처장과 참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던 시간 타임이 겹칩니다. 그래서 22시 54분경에 전화를 받았을 때의 내용은 차후에 확인해서 전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보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그 작전처장과 참모장에게 보고를 하는 도중에 이제 두 번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증인은 그 첫 번째 승인에 대한 불승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 다시 JAOC에 돌아오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두 번째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보고를 드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후 이제 그것도 승인하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네, 다시 동일한 불승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그 22시 54분경 접수된 긴급 비행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후에 레이더상 뭐 2000 그 일대에서 확인된 항공기 항적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그 2000 일대에서 식별된 항공기의 진로 방향은 어떠하였습니까? 수방사 방향이었습니다. 서울 방향이었습니다. 서울 방향이었습니까? 서울 방향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 방향이었습니다. 아, 뭐,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로인지 네, 모르겠지만 네, 이천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북쪽에는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17, 18, 그다음에 18항까지 생략하고 10번 묻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이런 항공기 항적을 확인한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작전처장이나 참모장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네,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보고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2시
23시 약 19분경에 이천 일대에서 항적을 식별을 하였고 그 항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602 항공대대 소속 헬기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헬기에 대해서 비행 목적과 그리고 경로, 탑승 인원 등을 확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행을 하였냐, 누가 승인하였냐라는 과정을 여러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수방과 작전처장과 참모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이후에 비행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라고 다시 지시하여 다시 홀딩을 지시하였습니다. 네, 19-1, 2, 3번 다 생략하겠습니다. 20항입니다. 그 혹시 그 홀딩 하라고 지시한 시각은 대략적으로 기억하십니까? 23시 25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인은 12월 3일 23시 25분경 그 JAOC 그 통제관을 통해서 헬기 조종사들에게 비행을 멈추라는 지시로 홀딩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그 북쪽으로 향하던 항공기들은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용인 인근 상공에 머물렀던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증인 이런 당일 이제 항공기 항적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앞서서 비행 제한 구역에 진입 승인 신청을 보고받고 그것을 다시 작전처장이나 작전처장과 참모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긴급 비행 신청의 주체가 특전사다. 그리고 비행 목적지가 뭐 여의도다. 사실은 보고를 하셨습니까? (602) 항공대대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602 항공대대가 특전사 소속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비행 목적지가 여의도라는 사실은 보고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일대로 비행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증인은 당시에 그 항공기들이 향하는 목적지가 국회라는 사정은 모르셨습니까? 국회에 내린다는 사정을 몰랐습니다. 그저 여의도라고 보고를 받으셨을 뿐이라는 건가요? 마지막 정도에는 국회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만 그게 처음부터 국회에 내리겠다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쯤에는 이라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행이 이륙을 하였고 이륙한 이후에 탑승 인원까지 확인이 되었고 그때 탑승 인원이 108명이 탑승했다는 사실과 그 목적지가 국회 쪽이라는 사실이 그때 확인되었습니다. 아, 항공기 항적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인께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게 지금 누구의 승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그 항공기 안에 탑승한 인원이 96명이라는 사실과 그 항공기의 최종 목적지는 국회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